먼저 검찰 안팎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25시.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오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일부의 집중 인터뷰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역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옵티머스 또 라임 이 사모펀드의 대형 사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검찰 수사는 이 수사팀 인력을 더 늘려나가더라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수사하다가 수사팀의 인력을 더 충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이제 특수사건이라든지, 예. 과거에는 중수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시로 충원을 받아서, 인력을 늘려서,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네. 그럼 검사 인력을 늘리면 어제도 이 법무부 국감을 보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팀 인력을 늘리는 걸 이제 허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 공감하는 걸 보면 이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이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대검에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 지휘를 거쳐서 검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 형사부에 추가로 파견하는 데 대한 승인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고, 예. 법무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파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12일 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관련돼서 수사팀의 규모를 좀 더 대폭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중앙지검에서도 수사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하고 공판에서 더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 수사 상황을 지금 보면 이 옵티머스 사건이 사실은 금융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네. 금융권을 이용한 어떤 폰지 사기나 유사수신 사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수신 사건. 예.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돈을 모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사건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예. 최초의 수사 자체는 올해 6월 달에 시작이 됐었고요. 예. 7월 22일 날 검찰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혐의로, 김재현 대표와 윤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고, 예. 그 외에 2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가 됐던 상태였고요. 사건 내용은 약 2,900명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주된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원래 이 펀드 자체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나 이 관련 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펀드에 관한 돌려막기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중앙지검 조사 일부에서 수사를 했었고요. 예. 2차 기소 이후에는 지난 9월에 인지부서인 경제범죄 형사부로 재배당이 됐는데 사실은 1차 수사가 마무리됐던 7월달 이후에는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검찰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서 이후에 수사팀에게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좀 보이고요. 현재 수사팀은 새로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물론 이제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도 있겠지만 예. 펀드 사기 과정 전후로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수상한 내역이 없는지 계좌 내역과 이제 로비 정황 등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지금 주로 이제 8월 이후에 이슈가 돼서 나온 보도 내용은 네.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정광의 로비를 통해서 그렇죠. 인허가 과정에 관여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내이사이면서 변호사였던 윤모 씨가 농어촌공사의 이제 사회이사였더라고요. 예. 그 부인도 이제 같이 저기가 돼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작성했던 서류 중에 펀드 하자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예. 이게 올해 5월 10일 날 작성이 됐고
옵티머스 수사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작성이 됐던 건데, 예.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 문제가 향후에 게이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돼서 그 종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혁진 씨라고. 네. 지금 도주인지 어쨌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죠? 예, 다른 미국에 가 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범죄 인도 요청을 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혁진 대표와의 어떤 경영권 분쟁이 또 있었어요. 그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권 주요 인사들과 여러 가지로 엮여 있고 그 과정에서 해결에 도움을 줬던 여권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 펀드의 설정이나 운영 과정에 관여가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 외에도 이 김재현 현 대표와 관련돼서 사모펀드 운영이 전 부총리라든지 재미금융인 또 뭐 전 검찰총장 등이 도와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 향후에 이제 이 정치권과의 추가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주요 관심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옵티머스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 2,900명이 1조 2천억 원의 돈을 냈나 했더니 뭐 관급공사라든가 좀 안전한 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놓아서 그렇죠. 돈을 펀딩을 했지만 실제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또 돌려막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냥 돈을 써버린 셈이 돼버린 거고요. 예. 결국 그 책임을 이제 묻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정관계 인사들 특히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역시 이혁진 대표인가요? 그분이 좀 미국에서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가 와야 되고 예. 또 지금 금융권 로비를 했다고 하는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표가 있는데 네. 그 사람도 현재 잠적을 한 상태고요. 아. 지금 정치권 로비는 신모 씨라는 연예계약사 전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도 지금 잠적을 한 상태고 예. 지금 그 구속 기소된 윤모 이사의 예. 아내가 이모 변호사인데 여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올해 6월까지 근무를 한 상태고 행정관으로 근무했죠. 네,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전환해서 보유를 한 것으로 보여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수사 인력을 보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예. 좀 냉정하고 깊이 있게 좀 수사를 진행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하나 옵티머스 말고 문제가 되는 게 라임이잖아요. 이 라임도 사실은 이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 라임도 보면 작년 7월에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그래서 후자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고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환매 중단을 본인들이 선언을 했고요. 네. 라임 자산운용에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호스하게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국 그 한 펀드의 채권 보유 한도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을 하거나 또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에는 다른 펀드 자금을 메워서 돌려막기를 해왔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작년에 수사가 계속 시작됐다가 이것도 주요 관계자들이 다 잠적을 해가지고 올해 4월에서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하고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서 네. 수사가 좀 진척을 잃었던 상황입니다. 일단 뭐 잠적했다는 거는 이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큰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이제 잠적했다가 구속된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찍어서 네. 돈을 줬다고 얘기하면서 이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예. 지금 10월 8일 날 얼마 안 됐죠? 10월 네. 8일 날 남부지법에서 지금 이 라임 사태에 관련돼서는 정관계 로비를 해준 사람이 광주 MBC 사장 출신의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분이 올해 6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 씨에 대한 재판에 김봉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면서
구민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서 강기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천만 원을 예. 이모 씨에게 건넸고 날짜는 지난해 7월 27일 날 저녁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직접 건네줬고 이 전 대표가 인사하고 나왔다 이렇게 연락을 해와서 법정에서 그걸 밝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사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부인하면서 이제 고소까지 한 거잖아요. 명예훼손으로 위증. 그러니까 이 전 대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부인한 상태고 예. 강기정 씨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모 씨는 전달자죠. 전달자도 예. 부인한 상태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전 이에 수석이죠. 대해서 완전한 날조다. 나는 받은 사실도 없고 다만 7월 28일 날 이 이모 씨를 만난 적은 있는데 예. 당시에는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일은 빨리 감독기관에 검사를 받아라. 조언만 예. 했을 뿐이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위증죄와 명예훼손으로 김봉현 회장을 어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도 주지 않았다.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 의혹이 있는 분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은 정황상 줬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준 사람이고요. 예. 줬다고 하는 사람인데 전달자가 이제 자기는 안 줬다고. 아, 전달자가 주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은 이 검찰 수사로 밝혀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 진술 외에 특별하게 밝힐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 당시에 결국 금원을 전달한 것이 청와대라는 건데 사실 이 밝히기가 쉽지가 않고 예. 그다음에 이 당시에 뭐 만났다는 건 뭐 둘이 다 또 말을 하고 있어서 이 금원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결국은 주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옵티머스 또 라임 사모펀드 대형 사기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얘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내용을 또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